저는 이번 대만 비전 트립에서 팀장을 맡은 황유빈입니다. 네, PPT 준비했는데 안 떠서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PPT를 만들어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준비했던 과정들, 개괄, 사역 내용 이렇게 소감 나눔으로 구성하였고요. 먼저 준비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수제청 만들기를 준비했었는데요. 사과 레몬청이나 대추 생강청 90개 정도를 만들었고 65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후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주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모임을 했는데 이때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언어 공부나 현지 사용 내용들, 찬양들의 자료를 넣어서 이제 주일 오후 때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대만에 대해서 공부하고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는 기도 편지랑 기도 후원자표를 만들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저희 선교를 알리고 또한 기도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간 나라는 대만이고요. 중화민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열대성 기후라서 매우 덥고 습한 동네라서 저희가 지금 겨울인데도 거기는 아직 더워서 가을 날씨처럼 얇은 긴팔이나 뭐 그냥 남방 같은 거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이제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진에 보다시피 대만은 정말 곳곳마다 신당과 이런 사원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의 복음화율은 약 7%라고 합니다. 이런 선교 정보가 대만에 대해서는 많이 없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대만을 선교지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면서 조금 가볍게 보았던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그곳은 어느 곳보다도 복음이 많이 필요한 국가였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부흥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척박한 현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적인 국가라서 이렇게 일본과 매우 닮아 있고 곳곳마다 이런 신당들과 사원들과 절들 그리고 향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다신교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회심해서 자신의 그런 믿던 신들을 제거하고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교회가 몇 년 됐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 수를 알 수 있다는데요. 20년 된 교회는 딱 20명이 있고 10년 된 교회는 딱 1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매우 돌아오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매우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많이 가정이 깨져 있어서 또한 청년들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도 많아서 저희가 방문했던 그 김상혜 선교사님 교회에도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사회활동이 어렵고 관계 맺기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길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 순서대로 사회적 분위기나 종교적 분위기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미래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대만 땅을 향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인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팀장을 맡았고요. 또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 중국어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김은준 형제가 회계를 맡아서 정말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막판에 고등학생, 중고등부에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지호 학생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고경수 형제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직장 상황 때문에 좀 빠지게 되었고 이제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지호 학생이 가고 싶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 그럼 같이 가자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표를 끊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호 학생도 좀 어려워했고 이런 선교의 개념보다는 여행의 개념으로 가볍게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성경들 때문에 어려워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음 문을 많이 열었고 지호 학생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청년부 담당 최효진 전도사님과 중고등부 담당 김준호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부 멘토 선생님이신 안종석 선생님 이렇게 6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희가 타이베이에서 이틀 정도, 타이중에서 이틀 정도 머물렀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계획하신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역 내용입니다. 타이베이에서는 저희가 주일 예배를 먼저 참석했는데요. 약 2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준비해간 특송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준 형제는 반주하는 청년이랑 매우 친해져가지고 같이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부르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김상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한국어반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는 한 4명의 초신자들과 2명 정도의 기신자들이 있어서 총 6명 정도의 인원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밥이나 떡볶이 이런 한국 음식들을 같이 준비해서 같이 만들고 또 먹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나누었고 또 이 시간에 종석 선생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면서 복음적인 이야기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선물을 작게 준비해 갔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당. 그래서 거기에 짧게 편지를 써서 갔는데 그 선물을 너무 감사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타이중에서는 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이 선교사님 교회 자체가 대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서 이 성경 공부 모임에도 필리핀 대학원생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소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다녔던 곳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베이에서 먼저 방문했던 곳들인데요. 여기는 단수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대만의 선교를 시작하였던 캐나다 선교사님 맥케이 선교사님을 이제 기념하고 그런 기념하는 곳들이 유적지가 아주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동상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그분이 세우신 대만 당수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맥케이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까지 생길 정도로 대만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의 유적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류 지질공원인데요. 이거는 타이베이 북부 해안에 위치한 동네인데 이런 바위 모양이 되게 기이하게 생겨서 관광할 때 필수 코스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여왕 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여왕머리 바위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대만의 지도 모양을 닮아가지고 이게 대만의 지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만이 고구마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게 대부분이 산지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되게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산지가 많은데 그 동쪽을 넘어가면 원주민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약 16개 정도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그 중에 9개 정도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고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우펀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원래는 1920, 30년대 때에는 금강 채굴로 엄청나게 번성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산이 폐광되고 나서 조금 많이 피폐해지고 좀 시골 마을이 됐는데 저희가 그 아이들이 많이 봤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많이 유명해져서 지금은 엄청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또 슈펀이라는 곳인데 흔히 풍등을 날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풍등은 이렇게 지금처럼 관광을 위한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소식을 알리고 뭐 생존을 신고하고 이런 수단으로 사용했다가 지금은 이제 대부분 풍등에 이렇게 소원을 적어서 이제 불을 붙여서 복을 빌며 풍등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가 기차가 실제로 다니는 기찻길이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오면 다시 사람들 다 비켜줬다가 기차가 이제 가고 나면 다시 이제 관광지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신기한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중에서 방문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타이중에 있는 루체 교회라는 곳인데 타이중의 동해대학교라는 학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루체 교회도 그렇고 동해대학교 자체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매우 아름다워서 타이베이 이제 타이중에 관광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르는 정도로 이제 타이중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실제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평일이라서 내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지개 마을인데요. 이게 그냥 멋있는 동네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장개석이 국共내전 때 타이완으로 이렇게 쫓겨왔잖아요. 쫓겨왔을 때 같이 따라온 군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던 집단 마을이었는데 이제 여기를 철거할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께서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2008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이 그림이 너무 유명해져서 결국에 마을이 철거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관광지 마을로 매우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집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옆집으로 다 옮겨가서 이 마을 전체가 그 할아버지 혼자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유명하고 사진 찍기 되게 좋은 곳인데 저희가 느꼈을 때는 그림체나 이런 이미지들이 살짝 귀신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체들이 많아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감을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타이베이 선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번 대만 비전 트립은 땡땡땡이다라고 해서 한 사람당 한 줄씩 적어봤는데 보시면 네, 여기에서 한 분은 이번 대만 비전 트립은 깨어짐이다라고 했고요. 그 이유가 각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사고들이 깨어진 시간이었기 때문이고 이번 선교를 통해 잘못되었던 생각들이 깨어졌다.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분은 연결고리다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와야만 느낄 수 있던 그 연결성이 우리가 직접 감으로써 그들과 우리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경험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 이런 얘기,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전이다라는 이런 고백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5박 6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을 다녀왔고 특히 두 도시를 다녀와서 시간들이 좀 촉박했고 일정도 타이트한 편이었지만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되게 서로 많이 느끼고 많이 깨지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사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